서울에서 살다가 지금은 충남 계룡시에 살고 있는 주부吴미애입니다. 제가 올해 결혼 24년 차인데요. 이번 이사가 17번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에 이 5손가락 안에 이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자주 이사를 하나 궁금하시죠? 저희 남편은 올해 31년째 군에 몸담고 있는 직업군인입니다. 군인들 이사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죠? 그러면 혹시 세잎클로버의 꽃말을 아십니까? 맞습니다. 세잎클로버는 행복입니다. 역시. 우리가 행운만 기억을 하고 행복은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은 세잎클로버를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언제 네잎클로버는 잘 안 찾아지잖아요. 그죠? 언제 찾을지도 모르는 그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내 주변에 무수히 많은 네잎클로버를 찾으려면 세잎클로버를 밟고 나가야 찾잖아요. 그죠? 혹시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죠? 오늘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저는 행운을 쫓지 않고 내 주변의 그 작은 행복에 감사하고 행복하면서 살고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오래전에 찍은 거긴 한데요. 저희 그 집안에 그 행복을 주는 기둥이고 주춧돌이 되고 있는 아주 성실하고 강직한 성품을 지닌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 그리고 훌륭한 군인입니다. 군인같이 생겼죠? 그리고 큰아이가 딸아이예요. 지금 대학생인데 착하고 야무진 딸입니다. 둘째가 아들인데 조금 이따 이야기할 10손가락 깨물어 더 아플 것 같은 손가락인데 똑같이 아픔을 느끼며 살고 있는 우리 아들입니다. 4월달이 저희 결혼기념일이었는데 딸아이가 편지를 써놓고 왔더라고요. 그 편지 내용 중에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고 저희를 화목한 가족 분위기에서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편지를 받고 어릴 적입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었는데 이제 엄마가 주방에 들어서 밥을 푸고 계셨어요.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첫 밥을 한 공기를 퍼서 보통 밥상에다 차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선반 위에 높은 곳에다 한 공기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밥을 퍼서 이렇게 밥상을 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또 한번 궁금했어요. 왜 밥을 여기다 안 놓고 위에다 놓을까 해서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왜 밥을 퍼서 저기 올려놔? 그랬더니 아버지 밥이야. 아버지 오늘 당직이잖아. 그랬더니 요즘은 당직이라는 개념이 그 무인 경비 시스템이 있어서 많이들 안 하지만 옛날 저희 세대 때는 숙직 당직에서 돌아가면서 집에를 안 들어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 배골치 말라고 엄마가 혼잣말로 그러시면서 마음이지 뭐. 저도 생각이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도 우리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빠지는 날에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밥 한 고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저도 이제 결혼을 하면 밥을 푸는 입장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군인들은 야간 훈련이 많아서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요. 그러면 누가 시키거나 너 거기다 밥을 퍼서 놔라 하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첫 밥을 항상 수북히 퍼서 주방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 이렇게 올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밥 그릇의 주인공이 딸아이예요. 집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밥을 풀 때는 우리 딸 끼니 잘 챙겨 먹고 건강 잘 챙기면서 행복하게 지내라 하고 혼잣말 하면서 올려놓습니다. 우리 한솥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 적입니까? 그래서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먼저 생각나게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니까 저도 둘이잖아요. 남매가 있는데 10손가락 깨물어서 더 아플 것 같은 손가락인데 똑같은 아픔을 느끼며 사는 아들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시죠? 발달장애인데 저희 아들이 7살 때입니다. 저희 경기도 이천 장원이라는 데서 근무를 할 때 저희 남편이
군인들은 좋은 곳에서 근무를 거의 못합니다. 잠깐 들리는 데가 시 이런 데지 뭐 면, 미 이렇게밖에 근무를 못해요. 저희 군인들은. 그래서 이제 언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장호원이라는 동네에는 그런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성남이 이제 좀 번화가잖아요. 그래서 장호원에서 가까워서 우리 아이 언어 치료를 이제 시키려고 남편하고 주말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그 상담을 이제 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는데 한참 상담하다 우리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아들이 뒤늦게 알았어요. 어떻게 하늘이 노랗잖아요. 그 당시에 잃어버렸으면 뭐 자기 이름, 뭐 부모 연락처 이런 거를 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이. 저도 모르게 뛰쳐나갔어요. 요즘은 휴대폰이 있지만 그때 휴대폰도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파출소에 신고하라고 지금 없어졌다고 실종신고하라고 하고 저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뛰어갔는데 조금 나가보니까 지하철역이 있더라고요. 성남 지하철역이 요즘은 서울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수서 방향 야탑이래요. 성남이 중심이 돼갖고 근데 저도 모르게 야탑 방향을 탄 거예요. 야탑 방향을 타고 한정거장을 가니까 바로 위에 백화점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누가 우리 아들이 엄마 나 여기 있어 빨리 와 하는 것처럼 그대로 뛰쳐 들어갔어요. 백화점을 막 뛰어가서 이제 막 이 놀란 가슴을 이야기해서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이 하나니까 알았었냐고 그랬더니 웬일이에요. 거기를 우리 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지금 파출소에 우리 직원이 데려다 줬다고 정신없이 파출소를 뛰어가서 우리 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운명 같은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으면 지금 저희 행복해요 이런 소리를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석에 끌린 것처럼 이런 드라마 같은 장면이 있을까요? 똑같은 길을 간 거예요. 우리 아들 문 앞 나와서 지하철 타고 야탐역에 내려서 백화점에 가서 지 쇼핑 다 했겠죠. 좋아하는 거, 뭐 공룡을 좋아하니까 공룡 보고 책 보고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러고는 그 여직원 손에 해서 너무 이쁘게 그냥 엄마를 기다리는 그 모습. 가끔 저희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아들을 그때 못 찾았더라면 지금 한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만나도 못 알아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아들이 초중고등학교를 일반 학교를 다녔어요. 지가 조퇴 한 번도 안 하고 올 개근했답니다. 대단하죠? 학교 생활도 아주 잘하고요. 그래서 미술도 아주 잘 그립니다. 우리 아들이. 서양화를 조금 해서 이제 이 아이를 미대를 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미대라는 데가 이렇게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로 입시미술을 안 시켰어요. 그냥 행복하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쪼물쪼물쪼물해서 공룡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미대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반 아이들하고 경쟁을 해서 대학을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화를 배우고 있어요. 저하고 둘이.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한국화를 하는데. 그래서 아들하고 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기쁨이 눈에 팍팍 보이지는 않지만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참 많고요. 이렇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더라 이런 말 있죠. 저는 그거를 너무 느끼면서 산 사람이에요. 주변에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 좋은 저희가 이만큼 행복하면 이만큼의 행복은 주변 사람이 채워주더라고요. 주변에 선생님, 친구 이렇게 살면서 참 고맙고 좋은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지금 한국화가 이제 첫 걸음인데 한 10년 먼 훗날에 저희 모자점을 여는 게 꿈이거든요. 이게 어느 날인가 10년 뒤, 15년 뒤, 빠르면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잘 그리면.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그때 그 엄마하고 아들이구나 하고 다 같이 와주시지 않으실래요? 열심히 저희 아들하고 한국화 그리겠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줄 줄 아는 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좋은 부모는 못 되더라도 우리 아들이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항상 뒤에서 화가가 될 수도 있고 얘는 또 이렇게 쪼물쪼물해서 또 도자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모습으로 자라는지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행운도 행복해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찾아온다고 하네요. 행여나 여러분들도 언제 내 손에 잡힐지 모르는 행운만을 쫓다가 내 주변에 정말 너무나 많은 작은 행복들을
무심히 밟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 행복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